원래 정치란 나라를 세우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 첫째가는 임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 정치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망신시키는 일을 그들의 첫째가는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은 하루라도 문제를 안 일으킨 적이 없고 하루라도 국민 걱정을 안 시킨 적이 없으며 하루라도 국가 망신을 안 시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도덕한 정치인들 때문에 이 나라 도덕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고 무책임한 정치인들 때문에 지도자의 책임 의식과 의무감이 사라지고 있으며 갈수록 탈법과 불법이 준법과 법치를 이기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정치가 윗물이라면 아랫물은 사회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은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는 지금 윗물이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그래서 아랫물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썩어가는 것을 어찌 막을 방법이 없어질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중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FTA 비중 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중 FTA의 발효가 올해를 넘긴다면 1조 5천억 원 정도의 1년차 수출 증가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한중 FTA 처리 대가로 민간 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 관련 기업들의 향후 10년간 매년 1,000억 원씩 걷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바로 야당이 주장한 무역이득 공유제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중 FTA 발효에 의해 대중무역으로 돈을 벌어들인 기업은 그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농어민 지원기금은 액수나 기금 마련 방법, 용도 등에서 모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은 자발적 기부 형식이라지만 결국 기업에게 할당되는 준조세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자구책을 돕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무노동 유임금식 사고로 오히려 농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립 능력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래로 200조 원에 이르는 농가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3천만 원 수준입니다. 한중 FTA로 인해서 농민들과 농가의 피해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농가 보조금 등을 통해서 보전, 보충해서 피해를 막아주고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진행해 나갈 문제이지, 이를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뜯어내서 마치 갈취하듯이 남이 번 돈을 빼앗아 가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한 근저에는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적인 파퓰리즘과 국회 선진화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한 법입니다. 이 법의 악폐로 지금 국가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도가 넘은 법안 알박기를 비롯해서 국정 방향이 근본에서부터 왜곡되고 있고 비틀어지는 이런 국회를 놔두고서는 통일 한국, 대한 강국의 문은 결코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